메모를 작성을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보좌관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 세 명 다 이렇게 진술했습니까? 그건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까? 보좌관이 증인은 작성한 게 제가 없다고 증인이 아니지 말씀하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그러면 네. 제가 보기엔 그 중에 한 사람이 하긴 했네요. 그렇죠? 자, 증인은 명단을 듣다가 미친놈이구나 하고 메모를 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굳이 다시 보좌관에게 이 메모를 정리해서 작성하라고 한 이유가 뭔가요? 위 언론 보도 내용은 위 면담에 배석하였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진술인의 발언 내용을 공개하면서 언론 보도가 되기 시작했는데 실제 진술인이 위 면담에서 한 발언 그대로 가감없이 사실대로 보도가 된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제가 한 말 그대로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답을 했죠. 예, 그렇겠죠. 지금 최근에 얘기하는 것처럼 자꾸 하나하나를 지적하신다고 하면 제3자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다소 바뀐 부분이 있지만 제가 그 면담하는 과정에 그 양당 간사께서 계속 노트에 제가 얘기한 거를 그대로 받아 적으셨기 때문에 아마 그 받아 적인 내용을 가지고 발표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아니 지금 조사를 받으실 때 이 기사를 제시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지시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라는 기사를 제시를 하고 이 기사 내용이 가감없이 사실대로 보도가 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증인이 말한 대로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을 하신 거잖아요. 그럼 증인이 이런 말을 했다는 말인 거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약간 방금 말씀하신 거는 그 김병기 의원이나 이성근 의원이 정보위원장 면담을 끝나고 나가서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한 것이 사실이라는 거라고 물어보셨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내용은 뭡니까? 지금 이 자료는 어떤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자료는 네. 증인이 검찰에서 진술한 진술 조서고요. 지금 SBS라고 나와 있네요. 네, 그래서 네. 그 어쨌든 제목에 보면 네. 대통령 직접 지시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라는 기사를 제시하면서 네. 검찰이 네. 이 기사가 가감없이 사실대로 보도된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검찰에서 이 증인이- 기사를 제시하면서 저한테 물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조서가 가짜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허위로 작성된 건가요? 한번 그 조서 관련된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지금 갑자기 이렇게 뭘 하나 띄워 놓으시고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도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앞뒤를 좀 설명해 주시면서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문이 어렵나요? 예, 저 아무래도 글자 그대로 읽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글자 그대로 읽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법정에 가감없이 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긴장된 부분도 있고 하나 하나를 이해하는데 조금 좀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을 좀 양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인이 지금 지금 변호인께서 물으시는 거는요. 이 보도 내용이 네. 대통령께서 직접 체포 지시를 했다고 보도가 됐는데 네. 그 보도된 경위가 증인께서 정보위원회에서 이렇게 직접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대로 보도가 되는 게 맞냐 그런 취지로 아닙니다. 도리어 제가 보기엔 이런 식으로 인용한 것은 제가 보기엔 12월 6일 날 조선일보 기사가 그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부분들을 인용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가 실제로 제 워딩으로 얘기한 부분은 지난번 22일 날 나왔던 국조특위의 청문회에서 제가 얘기한 부분이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처음이고 대부분 다 간접 화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버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 조서의 질문에 보면 가감없이 사실대로 보도가 된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제가 말한 대로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증인이 답을 했죠. 제가 지금 가감없이 사실대로 보도된 것인가라는 부분은 SBS와 관련된 기사보다는 당시 민주당의 김병기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이성건 양당 정보위 간사가 제 이야기를 듣고 발표한 언론 브리핑이 제 이야기를 듣고 한 부분이니까 신뢰성 있게 가감없이 전달된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인이 제시된 메모가 여인영이 불러준 명단이라고 하면서 검찰에 제출했죠. 그렇습니다. 위 메모는 증인이 작성한 게 아니고 아까 그 보좌관이 옮겨 작성했고, 적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거 작성 경위와 관련해서 아까 뭐 답변을 하셨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방금 올려놓은 거 잠깐만 다시 한번 올려주십시오. 아까 물어보셨던 거에 그럼 검거 요청과 위치 추적이 같은 거냐? 방금 보면 검거를 요청하는데 그 검거 요청의 하나가 위치 추적이었다라고 제가 메모를 해놓은 것이 적혀져 있는데 아마 그렇게 기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공간 마당에 주차된 차 옆에서 이 메모를 여사령관이 불러주는 명단을 적었는데 이 명단을 쭉 들으면서 이거 미친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은 제대로 적지도 않았는데 아무튼 명단을 다 듣긴 들었다라고 진술했죠. 네. 이 메모를 들고 사무실에 들어와서 보좌관에게 주면서 한번 정리해봐라. 나도 잘 못 알아보겠다라고 해서 보좌관이 다시 그 내용을 작성했습니다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처음 적은 메모는 너무 날려 적어서 보기 힘들어서 제가 구겨버린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했죠. 네. 지금 이 메모 작성한 보좌관이 누군가요? 제시 자료는 아직 채택이 안 돼. 아니 아까 동의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검찰이나 경찰에서도 물어봤는데요. 제가 뭐 국정원 직원이기 때문에 국정원에 대한 신분을 공개할 수 아니에요. 없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네, 이 메모의 보좌관은 이런 메모를 들은 적도 없고 메모를 작성을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보좌관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이쪽에서 항의를 하니까 아까 뭐 빼고 다 동의한다고 하셨는데 그 대상 속에 127의 2는 포함이 안 됩니까? 127의 2 홍장원 명단 메모. 메모가 아니라 그 보좌관 진술서입니다. 보좌관의 진술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띄워놓으신 부분은 저 부분은 저희가 부동의. 지금 그러면 127의 알겠습니다. 2는 인정하고 아닙니다. 제가 그 이 부분에 그다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139-1을 인정 안 한다 이 말입니까? 예. 139-1은 지금 채택이 안 된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냥 철회하고 이 보좌관을 청구자 보좌관이 한 명이 아닙니다. 3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세 명 다 이렇게 그 진술했습니까? 그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까? 보좌관이 증인은 작성한 게 제가 없다고 증인이 아니지 말씀하셨다고 않습니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제가 보기엔 그 중에 한 사람이 하긴 했네요, 그렇죠? 자, 증인은 명단을 듣다가 미친놈이구나 하고 메모를 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굳이 다시 보좌관에게 이 메모를 정리해서 작성하라고 한 이유가 뭔가요? 일단 그 미친놈이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 좀 강한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혹시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증인 묻는 말에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갑니다. 네? 네, 계속 진술하시죠. 첫 번째로는 대통령께서 방첩사를 지원해라. 자금이면 자금, 인원이면 인원이면 인원, 무조건 지원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저는 대통령의 지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다음에 방첩사령관한테 전화를 해서 그러면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부분을 준수하기 위해서 뭘 도와줄까라고 했을 때 이 명단을 주면서 체포 검거 지원과 위치 추적을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이게 여사령관의 부탁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면 대통령님의 지시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러면 아까 전에 왜 미친놈이다라고 생각하고 메모를 멈췄습니까? 우리 변호사님 네. 한번 다음 이 명단 한번 쭉 질문 읽어보십시오. 어떤 여쭙겠습니다. 느낌이 드나?